안녕하세요. 향기나는 TV 다이아몬드 안영미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이쪽은 장마가 거의 끝나가는데 사실 장마철에 제일 힘든 게 습기잖아요. 습기. 저희 집도 거의 가구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곰팡이가 엄청 중간중간에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 요긴하게 쓰는 게 우리 물티슈로 곰팡이를 닦으면 그 다음에 곰팡이가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를 요긴하게 쓰고 있고, 지금 우리 편백수를 빨래마다 다 지금 이불마다 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꿉꿉한 냄새가 지금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철엔 정말 우리도 힘들지만 이 자연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쵸? 우리 몸이 자고 일어났는데도 무겁다라는 건 이미 수분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펀지가 말랐을 때는 가벼운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겁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도 독소가 많거나 수분이 많으면요, 천근만근인 거예요.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운하지가 않고 한 발짝 뛰는 것도 힘들고, 이거는 내 몸에 독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살이 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디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지만 다이어트는 이미 지나갔고요. 사실은 디톡이 더 원래 우리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디톡이라는 건 뭐예요? D와 톡스 합성어죠. 자, 디톡스, 더러운 거, 나쁜 거를, 독을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톡스는 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톡스가 왜 생기냐 이거죠. 디톡스가 우리는 1살 먹은 아기와 10살 먹은 아기, 그 다음에 뭐 50살 먹은 사람마다 이 몸에 있는 독이 틀리겠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도 틀리고, 1살짜리 아기가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렇지만 50살 먹은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졌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 내 몸에 쌓이는 독은 더 많은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언제까지 독을 없애야 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독이 쌓이지 않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식사를 하는 내내 독이 쌓이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좋은 걸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는 야채에 나물에 정말 채식 위주로 나는 먹기 때문에 독이 쌓일 일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식사하시는 걸 보면요, 5분 안에 10분 안에 뚝딱 끝내버려요, 식사를. 그리고 국을 후루룩 마시고 물을 먹고 나중에 커피 한 잔 또 마시고, 자, 그렇게 드시면서 자기는 잘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우리가 백반을 넣고 먹는데 누구는 독이 되게 먹고 누구는 얘가 영양분이 있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백반을 놓고도. 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음식을 놓고도 누구는 독이 되게 하고 누구는 내 세포에 효율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온도죠. 자, 온도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울증이 많이 오겠지. 아무래도 해를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동물인데 해가 없는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 장마철에는 사실 그래서 건강을 많이 해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라고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세상에 많이 떠도는 건강 상식 중에서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고르실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내가 먹는 음식이 효소가 돼서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 먹었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똑같은 걸 먹는데도 살이 찌고 나는 왜 살이 안 찌냐 이거죠. 자, 누군가는 살이 찌는데 누군가는 살이 안 쪄요. 자, 살이 찐다라는 건 뭐예요? 살이 찐다라는 건 내가 먹은 양만큼 내가 에너지를 발산을 안 했다는 뜻이죠. 근데 작은 양을 먹고도 누군가는 살이 찌고요. 많은 양을 먹었는데 누구는 살이 안 쪄요. 그거는 바로 내가 먹는 식습관의 잘못이죠.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다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살이 안 빠지냐 이거죠? 내가 다이어트 식품을 똑같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너무나 많은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요, 간에 이미 독이 꽉 차 있죠. 그동안에 내가 먹었던 다이어트 식품 때문에 그 간을 해독하려면 시간이 또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그 부엌의 그 열기에 의해서 너무나 더워하시고 음식하는 걸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왜 올해는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트냐, 이 더위에 축축하고. 그런데 어머 나 이상하다, 더위를 안 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더위를 안 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더위를 타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더위를 타죠.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더운 것조차도요, 내 몸에서 열이 안 나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 식품을 먹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항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먹었는데 왜 더 열이 나냐 이거죠. 나는 원래 열 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들을 하고 있어요. 왜 열이 나요? 우리는 온도 체크를 지금 하죠. 열이 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열은 수승하강해갖고 열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체질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위를 건강해 라고 했듯이 나는 열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차가운 걸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찬 거를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항온동물이라고 그랬어요. 항온동물. 자, 항온동물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온동물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정해진 온도여야 되고 정해진 온도의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네 발 달린 동물들 다 정온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늘에 가서 쉬었다가 사냥할 때만 잠깐 나오고 하는 이유가, 자기 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얘네들은 병에 걸리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항온동물, 정온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뜨겁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횡격막이라고 막이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자, 횡격막인데 이 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열을 전도해줘요. 열을 전달해줘야 돼요. 아래에 있는 차가운 열을 올려주고 위에 있는 뜨거운 열을 내려줘야 돼요. 이게 횡격막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갓난아기가 딱 태어나면 아기들이 어떻게 숨을 쉬어요? 아기들 숨 쉬는 거 가만히 보세요. 배로다가 배꼽으로 숨을 쉰단 말이에요. 배에서 계속 숨을 쉬잖아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세히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어디에서 숨을 쉬냐면 폐로다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들썩들썩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돼서 어디서 숨을 쉬어요? 꼴딱꼴딱 하죠? 목에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깔딱깔딱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요, 배에서부터 올라와서 목에서부터 숨 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체온을 유지하려면 횡격막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숨을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부, 심부, 여기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로다가 호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호흡을 해요? 입으로도 호흡을 하시죠. 구강호흡을 하신단 말이에요. 구강호흡은 내가 입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면역계를 다 오픈했다는 얘기예요. 코로다가 숨을 쉬게끔 우리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도 숨을 쉬어요. 입으로 숨을 쉬면서 우리는 뭐냐면 횡격막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심호흡을 크게 하고 깊게 내보내고, 이거를 반복할 때 우리의 체온은요, 돌기 시작해요. 이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체온은, 올라간 체온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밑에 있는 차가운 체온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호흡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주고 크게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는 횡격막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위에가 열이 많으니까 나는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돼, 나는 열체질이어서 인삼 녹용을 먹으면 안 돼라고 한의원에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말은 맞죠. 왜냐하면 상체에 열이 많으니까. 내가 그렇게 뜨거운 열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열은 어디로 가겠어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서만 오는 거야. 위에서만, 심장에서만 뜨거우니까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품 태양이나 꽃이나 샌넨노, 그 다음에 또 AI 들어온 것들이 다 뭐예요? 소화를 잘 되게 시키게 만들고 열나는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열을 내게 해준다라는 건 뭐야? 횡격막을 통해서 내가 체온 조절이 잘 되고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걸 먹은 즉시 열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왜 나는 이걸 먹었는데 열이 더 나냐 이거죠. 바로 횡격막이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요, 열이 어디에만 있어요? 열이 상체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차가워요. 이런 분들이 주로 뭐냐면 냉도 많고요, 젊으신 분들이라면 생리통도 많을 테고, 그 다음에 폐경도 빨리 왔을 테고요, 아래가 항상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환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열나는 음식을 먹는다 해도 위에서만 이제 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을, 위로 올라간 열을 내려주고 밑에 있는 차가운 걸 올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 식품이 들어갔을 때, 자, 예를 들어서 태양 세트가 들어갔어요. 자, 태양 세트가 들어갔는데 태양 세트는 거의 심장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뜩이나 내가 열이 나고 뜨거웠고 심장이 잘 뛰는 사람인데 얘가 들어갔을 때 심장에 과부하가 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몸이 차가워서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열이 위로 올라가요. 열이 위로 올라가면 무슨 증상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내 머리에 열독이 나면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요. 대사가 잘 되면 머리카락이 잘 빠져요. 저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숱이 없어서 정말 머리숱 많은 사람을 너무나 부러워했는데 저도 이 식품을 먹는 순간 머리카락이 너무 빠졌어요. 머리 감는 게 너무 두렵고 빗질하는 게 두려웠고요. 드라이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드라이 솔에 가서 너무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거기 싱크대에다가 이게 뭐지 개수대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바구니를 갖다 놨어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보려고. 그럴 정도로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내가 대사가 잘 되고요. 열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미 내가 붙잡을 힘이 없는 것들은 빠져나가요. 빠져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카락, 털 종류, 머리털이나 겨드랑이 털이나 여기 생식기에 있는 털, 여기 치골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음부에 있는 털들은요, 빠져나갈 때, 떨어져 나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 독을 같이 갖고 나가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겨드랑이나 음부 쪽에 털이 많은 사람 보셨어요? 새카맣게 듬성듬성 막 엄청나게 많이 난 사람 보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쵸? 몇 가닥 안 남아있는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빠져나가면서 독을 갖고 나가는데 그만큼 독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독이 많으니까 이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을 갖고 나가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털도 없어지고 거시기에 털도 없어지고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자꾸 빠지는 이유가 독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독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열독이겠죠. 열독, 가스독, 내 몸에 있는 장독에 있는 독들이 가벼운 건 다 위로 올라가니까 내가 머리카락 숱이 없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가벼운 독들, 열독, 가스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지면서 독까지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없어? 나 이거 무서워서 못 먹겠어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카락은 그렇게 독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사가 너무 잘 돼서 어차피 빠져야 될 머리카락들이 이제서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엄마가 힘이 없으니까 더위도 못 느끼듯이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내보낼 것도 못 내보내요. 머리카락도 못 내보내고 붙어 있는 거예요. 달랑달랑 붙어 있다가 내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버릴 걸 빨리빨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고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무서워서 못 먹겠어 이래요. 자, 우리는 사실은 내 몸은 내 건데도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제 책장에 옛날에 공부한 거 그 책이 있나라고 보니까 우리 몸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아주 어렵게 오래된 서점에 가서 구경하다가 내 몸 사용 설명서 그리고 그 책을 싸게 구입을 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런 책들이 이런 내용이 왜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이 알면 좋은데 왜 내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사용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이 딱 왔을 때 우리들은 놀래요. 이렇게 센 거를 못 먹어보고 이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자, 병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병원으로 가죠. 자,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처방을 받고 약을 지어요. 약사한테 약을 짓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병이 났을 때 무조건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병은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돼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우리 이 식품은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자연 치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이왕이면 자연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 치유가 되면 가능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죠. 근데 내가 자연 치유하기도 전에 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병원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증상들을 우리는 병원 약으로 짓누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병원에 갔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무서운 거예요.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 식품을 드시고 명현 반응, 호전 반응, 이거에 대한 반응들을 잘 힘들어 하시거든요. 자기한테 왜 이런 반응이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세요. 자, 명현, 말로는 명현 반응 또는 호전 반응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이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말일까요? 병원에서는 사용 안 해요. 명현이나 호전이라는 거는 자연 치유할 때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이런 말을 인정 안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사용하냐 이거죠. 자, 보조식품은 우리가 음식으로 얻을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이거를 곁들여서 먹지 않으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다 해서 보조식품이 나온 거잖아요. 이미 100년 전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이 보조식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연구가 나와 있었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원기소서부터 시작해서 보조식품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온 지는 이제 수십 년밖에 안 됐죠. 자, 내가 먹는 식생활, 식사 외에,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식사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땅속에 미네랄이 없는, 영양분이 없는 그런 야채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돼지들도 방목하는 게 아니라 사료를 먹인 것들을 먹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보조식품이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먹기 시작했지만 이건 약이 아닌 거예요. 보조제인 거지. 내가 먹는 식사 플러스 부족한 거를 먹는 보조식품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식품에는요, 보조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것들은 치사량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한 통을 털어 넣어도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2알 먹고 3알 먹고 죽겠다고 난리죠. 응급실에 실려갈 뻔하고 막 토하고, 그쵸?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그런 증상을 안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지만 우리가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냐 이거죠. 그쵸? 지금은 보조식품조차가 너무나 질이 좋아요. 뛰어나요. 고농축이어서. 그리고 발효된 거라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우리한테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먹었는데 이 보조식품이 왜 그렇게 빨리 반응이 오냐? 자, 우리는 거의 꽃이나 태양이나 센넨노 같은 경우는요, 발효가 된 거죠. 얘네들은 위산이 필요 없어요. 내가 씹어서 침샘이나 아니면 소화의 액을 거쳐서 얘가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먹기만 하면 소장을 통해서 소장이 간으로 보내서 간에서 이제 해독할 거 해독하고 각 기관으로 다 보내죠. 자, 보내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내가 씹었을 때 내가 입 안에서요 씹고 조금만 5분 10분만 있으면 내 입 안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요 곧바로 이 목 위에 있는 쪽으로 확 올라가요. 들어가요. 왜? 이거 입에 발효가 된 거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입 안에서 내가 씹었을 때도 내 머리 쪽에 있는 질환들 있죠. 내 목 위에서 올 수 있는 모든 질환들,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병명은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런 질환들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이유가 이미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치사량이 없는 보조식품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좋은 제품들이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오늘 좋은 거 만났는데 내일이면 또 좋은 게 또 나와요. 근데 그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한테 맞는 걸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먹고 저거 좋다 그러면 저거 먹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요, 항상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먹든 내가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알아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50이 넘고 내 몸에 폐경이 왔어요. 폐경이 왔으면 내가 선택해서 먹어야 될 제품들이 있겠죠. 우리 꽃세트처럼 예를 들어서 칡이 많이 들어가 있죠. 칡하고 흑울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블루베리 분말서부터 비타민 B1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주성분이에요. 칡하고 흑울금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우리한테 여성한테 이렇게 좋냐 이거죠. 너무너무 좋다. 칡은요.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한 성류의 625배가 넘는 에스트로겐이 있죠. 천연 식물성 호르몬 유도체죠. 자, 치기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남성들한테도 너무 좋죠. 우리가 등산하고 내려오면 산에 트럭에다가 이렇게 칡즙을 짜가지고 이렇게 한 컵에 한 잔에 5,000원씩 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게 칡이 남자들만 먹는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렇게 성류에 625배의 에스트로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성한테도 엄청 좋다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늘 뭘 먹었냐면 칡즙을 굴에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칡 자체가 냉성이에요. 얘 냉성을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들 먹었단 말이에요. 내 몸을 따뜻하게 해도 부족한데 우리는 그렇게 먹는 방법을 잘못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칡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나. 제가 이거를 열심히 뒤져보고 다 뒤져보고 이 칡이 나오는 곳에 여성들이 왜 이렇게 예쁜가 그거를 검사를 했던 어떤 박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이 칡을 먹은 여성들이 너무나 여성스럽고 예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스럽다라는 건 뭐예요? 아기도 잘 낳고 여성스럽게 건강하고 풍만하고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여성성이 너무나 살아있어서 예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지역에 사는 여자들은 왜 예쁠까라고 조사를 했는데 바로 이 칡을 늘 우리나라 홍삼 다려 먹듯이 이 칡을 다려 먹고 있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칡에는 뭐가 있을까? 바로 625배가 넘는 에스트로겐, 성류에 625배가 넘는 에스트로겐이 이 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우리 보리차 다려 먹듯이 홍삼 다려 먹듯이 먹었던 그 지역의 여성들이 애기도 순풍순풍 너무너무 잘 나고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는 바로 그게 이 칡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칡이 우리 손에 들어온 거예요. 헤베니케.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고 잘 드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연 치료, 명현반응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증상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현반응이 왜 오는지? 자, 명현반응이 왜 올까요? 우리 몸은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 자, 정온동물, 항온동물이듯이 항상성은 뭐예요? 항상 이 온도를 지켜야 되는 이 항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항상성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우리는 이제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내 몸에 지금 현재 내 몸이 이 몸이에요. 자, 이 몸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 몸을 제가 유지를 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내 몸은 이렇게 항상성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몸에 내가 뭔가가 들어왔어요. 나는 얘를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난 이 몸으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찐 몸으로 난 살고 싶지 않아. 난 이렇게 병든 몸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난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위가 아프고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이 몸으로 나는 더 이상 1년이고 2년이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삶은 살기 싫어. 나는 이 항상성을 깨트리고 싶어.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보조식품을 먹어요. 좋아질까 하고. 먹는데 내 세포는요, 주인이 안 주던 걸 주네? 나는 이 온도와 지금 이 적정 이 선이 너무 좋은데? 왜 항상성 때문에 이게 맞춰져 있는데? 우리 주인은 이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식품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먹는 거야. 그럼 내 세포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랜단 말이에요. 주인이 안 하던 짓 하네? 이러면서 세포들은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이 항상성 지킬래? 오지 마. 나 이거 지킬 거야. 왜? 당신이 20년 동안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왜 바꾼대? 그리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요, 아프고요, 힘들고요. 왜? 항상성을 깨트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나의 어디 갔어? 명현반응은요, 이때 오는 거예요. 이때 깨질 때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깨져서 아프려고 하면 어머 이거 나하고 안 맞나 봐 이래.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걸 안 먹어봐서 그런 거고 내가 이거를 겪지 않고 이때까지 내가 지켜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 항상성 깨져. 그래 나의 지금 이 몸, 이 건강하지 않은 몸을 나는 여기서는 없애고 싶어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 항상성을 깨트리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AI를 먹고 나는 살이 빠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쁘게 빠지신 분도 있는데 간혹 살이 찌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 이거 나하고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자, 세포는요. 세포는 되게 정직해요. 그리고 똑똑해요. 그리고 지능이 있어요. 100조 개의 세포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내 몸의 세포는 제가 안 세봐서 몇 조 개인지 모르겠어요. 자, 100조 개의 세포가 다 개별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렁이 같은 미토콘드리아가 다 있기 때문에 세포들은요 100조 개가 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100조 개의 집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건강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간세포예요. 자, 간세포를 내가 좋아지게 만들고 싶어요. 간에는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간은 어떻게 보면 간을 내가 그 어떤 생명체에서 간을 뚝 꺼내면 거의 뭐냐면 핏덩어리예요. 그냥 덩어리, 핏덩어리. 근데 핏덩어리 안에 뭐가 있냐면 쿠퍼세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세포들이 있어요. 쿠퍼세포라고 얘네들이 해독하는 애들이에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리소솜이라는 청소부가 있고 우리 몸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백혈구라는 청소부가 있듯이 이 간에는요 쿠퍼세포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간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세포 하나하나가 재생이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시간을 두고 내가 지켜봐야 되는데 겨우 한 통 먹고 겨우 두 통 먹고 내 이 60년 동안 50년 동안 내가 독소 덩어리를 만들었던 몸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 이거죠. 시간이 걸려요. 이 논리를 아는 사람은 물론 한 통 갖고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한 번도 디톡도 안 하고 다이어트도 안 하셨던 분들이 AI 하나를 먹고 내가 명현이 왔다고 때려치는 게 아니라 자, 명현이 왜 왔냐? 이렇게 내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아파요. 좋아지려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통증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통증. 내가 어디가 아파요. 통증은 죽은 사람한테 통증이 올까요? 죽은 시체한테는 통증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 통증은 뭘 느끼냐면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살아있다라는 뜻이고요. 뇌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픈 곳과 뇌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과 치료를 하러 갔어요. 근데 너무 이 치아를 살리고 싶은데 아직 더 사용해도 되는데 내가 통증 때문에 이 치아를 뽑기는 너무 아까워. 그러면 원장들이 뭐래요? 아, 신경치료 할까요? 신경치료 해야 돼요. 이래. 그럼 우리는 못 모르고 신경치료 해야 된다니까 네 이래요. 그 신경치료라는 건 뭐예요? 이걸 차단한다는 뜻이잖아요. 뇌와 치아의 통증과 이걸 차단한다라는 게 신경치료인 거예요. 신경은 아픈 거는 끊어버렸지만 이 치아는 계속 씹는 역할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경치료 해야 돼요 라는 건 신경을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라는 건 뭐야? 내 무릎이 아파서 통증이 오는데 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 신경을 죽인다라는 건 뭐야? 그래서 주로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대 맞았는데 통증이 없어졌다. 한 대, 두 대 맞았는데 통증이 없어졌다. 그거는 강력한 진통제겠죠. 그래서 통증은요, 우리한테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통증이 왜 와요? 치료되는 과정에서 통증은 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 질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가 제일 아플까요? 아픈 환자들은. 언제가 제일 아파요? 저녁이 제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다가 집에 가면 아픈 이유가 저녁에 많이들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언제? 잘 때. 잠잘 때. 잠잘 때 우리는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다이어트 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침을 많이 먹고요.
점심 먹고요, 저녁을 굶어요. 저는 이제 복장 터지는 거죠. 자, 왜요? 잠잘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되고 복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뭐가 에너지가 있어야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되고 복구가 되고 치유가 되죠. 저희 엄마도 에너지가 없으니까 더위를 못 하듯이 우리는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아픈 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복구가 돼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이 다 저녁을 굶으세요. 그리고 나는 왜 살이 안 빠져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꽃 세트든 태양 세트든 먹을 때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거스르면서 먹어요. 자, 태양 세트가 이 혈관 벽에서 나오는 산화질소,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25세 성장기가 지나면 끝나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성장기 애들은 혈관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지만 성장기가 이미 딱 끝나고 나면요, 다 이제 부드럽지 않고 릴렉스해지지 않고요, 이렇게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질소가 안 나오는 25세에서 30세 이후에는요, 사실은 우리는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태양 세트를 먹었을 때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심장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장 근육을 다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저 태양 세트를 저녁에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먹으면 열이 나잖아요. 가뜩이나 아까 이 횡격막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렇게 열나는 식품을 먹으면 열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가잖아요. 밤에 열이 나면 잠이 오겠어요? 안 와요. 그래서 이 태양 세트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아침에 먹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잘 알고 드시면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우후죽순으로 아무렇게나 드시면 나한테 역행이 되는 식품이 되겠죠. 이 좋은 식품이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I 같은 경우도요, 열이 나잖아요. 거기에 흑후추하고 로코토 고추 분말이 들어가면 열이 난단 말이에요. 다이어트에서 제일 첫 번째가 열을 내줘서 그 열에 의해서 지방 분해가 되고 대사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내 몸에 냉증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AI를 먹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냉기도 나오고요, 콧물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온몸에서 땀이 나고, 특히 여기 목 쪽에서 땀이 나시는 분, 가슴에서 땀이 나시는 분, 여기 서해부에서 땀이 나시는 분, 땀이 나는 곳마다 다 자기의 약한 곳이에요. 이 목 쪽에서 늘 땀이 나시는 분들은요, 갑상선에 이제 문제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체온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목 쪽에서 땀이 많이 나요. 그리고 유난히 가슴 여기 골에서 많이 땀이 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서해부 쪽에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또는 누구는 등에서 땀이 난다, 얼굴에서 땀이 난다, 머릿속에서 땀이 난다, 이렇게 따끔따끔거리면서 열나고 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한테 가장 약한 쪽에서 먼저 열이 나고 땀이 나요. 그래서 이걸 드셨을 때 어디서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하시니까 사업자분들이라면 새알식을 한번 드셔보셔서 내가 어디가 약한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명현 반응을 겪으셔야 다른 사람도 내가 케어할 수가 있고, 그 명현 반응에 대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면 그 어떤 명현 반응이 온다고 누군가가 톡이 와도 겁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 꽃 세트를 두시고 어떤 반응들이 제일 많이 와요? 자, 자궁이 있으신 분들은 혀를 쏟으시죠. 자궁이 있으신 분들. 자궁이 없으신 분들은 혀를 안 쏟아요. 그러니까 자궁이 없는 분들은 무서워서 못 먹겠대. 왜? 자궁이 없는데 그 혈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궁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여자들은 자궁이 제2의 심장이에요. 자궁이 차가우면요, 자궁풍이 올 수도 있어요. 풍이 자궁으로도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풍 온다 그러면 막 목 뒤잡고 하고 이게 풍이 오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아기 낳고 산후풍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살면서 자궁이 너무 차가우면요, 자궁풍도 와요. 그러니까 한쪽이 마비되거나 어딘가 모르게 마비가 되는 사람들은 거의 자궁풍이 오는데, 자궁이라는 애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물론 아기를 갖는 일을 하겠죠. 아기 집이니까 아기를 갖는 일을 하는데, 아기를 다 낳았어요. 아기를 다 낳고 이제 아기 낳을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기를 안 낳고 싶어.
자, 이제 끝났어. 아기 낳는 건. 아기 낳는 건 끝났는데, 그러면 아기 낳는 걸 끝났으면 이 자궁이 할 일은 뭐예요? 없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폐경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생리를 한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 분들은 이해가 가요. 근데 폐경이 되신 분들은 어머, 나는 폐경이 돼서 이제 혈이 안 쏟아져야 되는데, 어머, 우리 이 식품을 먹고 나니까 생리대를 차게 됐다. 덩어리가 나왔다.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근데 전달할 때 우리는 미리 얘기를 하죠. 이거 드시면 이런 증상이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쏟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요,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달려가셔서 수술을 하거나 의사한테 혼나거나 막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자, 그럼 자궁이 하는 일을 살짝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폐경이 되신 분들은요, 자궁에서 혈이 안 나오겠죠. 근데 폐경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5년 전서부터 우리 몸은 폐경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할 거를 2달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3일, 5일 하던 것들이 날수가 줄거나 이러면서 각자 5년 전서부터 조금씩 폐경의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폐경이 됐어요. 자, 폐경이 됐는데 처녀 때 내가 젊었을 때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생리불순이었거나 임신이 잘 안 돼서 힘들게 임신이 되거나 아니면 자궁 내막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 임신 중독이 있다든가 아니면 혹이 있다든가 뭐 물혹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궁 쪽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폐경이 되면 이거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냥 놔두세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혹들이 뭐냐 이거죠. 혹들이 물혹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어혈 덩어리겠죠. 어혈 덩어리고 독소 찌꺼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 왜 이렇게 굳어서 있냐 이거죠. 자궁에. 아까 횡격막에 의해서 우리가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아래는 차갑고 위는 뜨겁고 열이 나고 맨날 열이 나니까 부채질하지만 사실 아래는 냉하거든요. 그러면 냉하다라는 건 뭐예요? 밑에 바로 자궁 밑에는요 방광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방광이 약하신 분들은요 자궁도 약해요. 방광이라는 애는 신장과 방광은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성생활까지도 주관하는 애들이잖아요. 성호르몬도 나오지만 성생활까지도 주관하는데 내가 방광이 약하고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성생활도 약해요. 부족해. 그러면 방광의 오줌을 내가 늘 갖고 있지 않고 조금만 오줌 마려도 화장실 가고 방광염이 있거나 요실금이 있거나 조금만 기침을 해도 오줌이 나오고 계단 내려가도 오줌 새고 이런 분들은 방광이 약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여기에 오줌이 꽉 차 있을 때 이게 보온병인데 꽉 차 있으면 이 온도가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궁이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줌이 차기도 전에 맨날 가서 오줌을 넣고 와요. 소변을 넣고 오면 나는 여기 늘 비어있다라는 거죠. 방광이. 늘 비어있으면 보온병에 물이 없는데 따뜻한 물이 없는데 이 자궁이 따뜻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증이 오고 생리할 때마다 아프고 생리불순이고 그러면서 임신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자 폐경이 왔는데 그러면 내가 왜 이 식품을 먹고서 이 어혈이 쏟아지냐 이거죠. 어혈. 우리가 말하는 어혈이지만 자 칙에 의해서 사실 칙은요 등산 갔다 오시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칡즙을 먹었는데 칙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등산을 갑자기 올라갔다 오면은 알배기잖아요. 종아리나 이런 데 알배겨서 그 다음날은 막 걷지도 못하고 막 쩔쩔매는데 알이 배겼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쉬운 말로 알이지만 그거는 뭐예요? 젖산이죠. 젖산 분비가 안 돼서 거기에 내 몸에 젖산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내가 갑자기 운동을 갔다 오면은 얘네들이 거기에 경직되거나 거기에 몰려 있으면서 이 근육들이 이제 굳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젖산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여기에 알이 배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칡즙을 먹으면 얘가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근육을 주관하는 게 바로 이 칡이죠. 칡이 근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통이나 뭐 이랬을 때 칡을 많이 먹는데, 이 우리 꽃 세트에 이 칡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광에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오줌볼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근력 있죠. 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력이 생겨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인천까지 갈 때 내가 소변이 안 마린 것 같은데 마렵기도 하고 안 마릴 것 그렇긴 한데 참고 가요. 그러면 인천까지 갈 때 오줌보가 내 근육이 얘를 꽉 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소변이 꼴가닥 80% 90%까지 차겠죠. 그럼 집에 가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가다 말고 화장실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칡은 뭐예요? 칡을 꾸준히 먹었을 때 이 근력이 생기면서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줌보, 방광에 오줌이 꽉 차 있으면 얘 자궁이 릴렉스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면서 여기에 고여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자궁의 벽이 두꺼워지냐 이거죠. 자궁의 벽이 두꺼워지는 이유. 자궁이요? 딱 주먹만 해요. 자, 주먹만 한데 이 주먹만한 자궁의 벽이 갑자기 두꺼워졌다라고 긁어내야 된다? 아니면 떼어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신대요. 자, 우리가 에스트로겐, 천연 여성 호르몬 유도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면 얘 몸에서는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주인한테 없던 호르몬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오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이 들어오나 봐. 그리고 무슨 일을 해요? 얘네들이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자궁은 혈을 모으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할 때 얘네들은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혈이 확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빈혈로 쓰러져요. 어떻게? 하루에 몇 cc씩 조금씩 혈이 오는 거예요. 자궁으로. 혈이 오는데 얘네들이 어디에 모이냐? 이 자궁 벽에 있는 거예요. 자궁 벽에. 자궁 벽에 모여 있다가 정자가 안 들어오면 그냥 터져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두꺼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혈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얘가 터져서 나오면 도로 원상복귀 되니까 순간적으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거는 혈을 모았기 때문에 두꺼워진 거예요. 근데 얘를 기다렸다가 쏟을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거를 못 기다리시고 가서 긁어내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특히 여자들은 이 자궁을 좀 아시면 건강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자궁이 잘 자라고 자궁밭이 좋으면 못생긴 엄마한테서도 예쁜 딸이 나오거든요. 옛날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궁이 예쁜가 봐. 저 외모에 저렇게 예쁜 딸이 나왔어? 이렇게 옛말에 그런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궁이 예쁘신 분들은요, 자궁이 예쁘신 분들은 건강해요. 예쁘다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혹도 없고 두께도 두껍지 않은 거. 그거는 내가 할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방광이 건강하시면요, 자궁도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 칡과 우리 흑을금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알, 두 알만 먹어도 너무나 세포부터가 사라지니까 이거는 수술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얼굴에 리프팅하는 수술, 뭐 무슨 양악 수술인지 뭔지 뭐 여기다 보톡스 집어넣는 거, 뭐 지방 흡입 이런 거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면 어딘가 모르게 예뻐졌는데 수술한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예쁜 모습으로 여자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AI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녁에 잘 드셔야 돼요. 어떤 음식? 양질의 음식. 저녁을 잘 드세요 했더니 뭘 드시냐면 짜장면집 가서 탕수육에 그냥 뭐 팔보채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한식으로 정식으로 된 그런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물 드시고 여러 가지 샐러드에 생선에 단백질 이렇게 두부 이런 걸로 해서 좋은 음식을 드시라고 한 거지, 제가 잘 드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음식으로 육류나 뭐 밀가루나 뭐 이런 걸로 잘 드시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면서 저녁을 굶으시거든요. 그거는 지금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1년 뒤, 2년 뒤에는요, 몸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은 8시 전에 맛있게 잘 드시고 잠을 잘 주무셔야 잘 때 우리 몸은 치유가 되고요,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름이잖아요. 에어컨하고 선풍기 틀고 주무실 때 처음엔 더워서 그렇게 틀어놓고 주무시는데 시간 설정을 꼭 해주시고 내가 골아 떨어진 1시간, 2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게 새벽까지 계속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돌아가게 되면 나한테 냉증이 걸려요. 냉증. 그래서 우리는 새벽 4시에 많이들 돌아가시죠? 초상이 나는 시간이 거의 새벽 4시 전후예요. 왜? 온도가 제일 많이 떨어질 때가 새벽 4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초상이 나고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 말이 바로 요때 많이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 4시에 우리는 체온이 제일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AI 정말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거든요. 너무 세서 어떻게 보면 강력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놀래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한 알, 2알 줄여서 드시면 되고 강력한 걸 원하시면 3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한 통을 다 먹어도 살이 안 빠져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식품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몸을 만져보세요. 너무 딱딱하신 분들은요, 잘 안 빠져요. 살을 만졌을 때 돌덩어리처럼 딱딱하신 분이 있어. 어깨고 어디고 다 돌덩어리처럼 딱딱하신 분들은 얘가 온 근육이나 세포나 이런 것들이 좀 경직되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릴렉스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만져보시고 미리 얘기하세요. 당신은 4통 내지 5통은 먹어야 뭔가가 변화가 있겠다.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이분들이 실망을 안 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듯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너 일주일이면 몇 킬로 빠지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기대 심리로 먹었다가 본인이 안 빠지면 실망을 하고 후회하고 또 뭐예요? 신뢰를 못 하게 되죠. 배신감도 느끼고 또 속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상태에 따라 틀리게 들어가셔야 되고 AI만 믿고 식사를 마구 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식품이라서. 근데 내가 다이어트 식품을 잘 먹어야 되는지, 왜 아침을 되도록이면 안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걸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